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의 변상욱입니다. 스타카토 제43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변함없이 김갑수 대표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모시는 손님입니다. 예. 지난번에 CBS 보도국의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는 이재기 기자가 잠깐 다녀갔고, 오늘은 이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하셨죠. 예. 네, CBS 네. 보도국의 주윤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우, 박지환 기자가 나왔습니다. 아,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권영철 기자한테 내가 영화 배우 이름을 대질 않았는데 속으로 불만이 많겠는데요. 권영철 기자한테 해당되는 영화 배우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변상욱 기자의 여러 차례 증언에 따르면은 경찰청, 물론 본청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리다만 야근하거나 이러면서 예. 가끔씩 가라 멈춰라 이런 게임들을 즐겨 하신다는. 그거 한 10년 전에 없어졌고요. 예. 저희도 뭐 그 옛날 선배들의 무용담을 들을 뿐이지 가라 멈춰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동양화. 예. 지금은 싹 다 없어졌습니다. 두 가지죠. 가라 멈춰라. 네. 높고 낮은. 이제 또 포커의 로우 하이까지 한번. 사실 뭐 들으시는 분들이 또 오해하시겠지만 경찰청에 출입하면은 밤새 이제 사건 터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시간을 주구장창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예. 지겹긴 하겠다, 그죠? 또 본청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정무적인 판단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 경찰서를 담당하는 취재 기자들이 뭐 열심히 뛰면 되지만 본청 담당은 아무래도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민감한 곳에 앉아 있는 거죠. 주윤발스러운 우리 과찬이십니다. 멋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갑수 형님과 주윤발 기자와 함께 스타카토 제43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카토 제43회 첫 번째 핫 이슈는 역시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입니다. 사실은 국정원 해킹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갑자기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면서 죽음의 진실에 대해 갑자기 초점이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만은 하나씩 궁금한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박지환 기자. 예. 업무 욕심에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해킹은 뭐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정말 저렇게까지 숨져야만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걸까라는 의혹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예.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파악이 됩니까? 일단 국정원 조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국정원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 많이 알려진 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직 뭐 직원이 일부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정원장이 정보위, 국회 정보위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해킹,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이 뭐 민간인 사찰 쪽으로도 불꽃이 튀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분의 그 직위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그 3차장 산하 과학정보국의 그 기술 파트를 담당하는 테크니션, 이분이 예. 직접 대공 수사를 하거나 뭐 하는 분은 아니고 어떤 그런 업무를 의뢰를 하면은 뭐 그 거기에 맞게 뭐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불법 해킹에 나선다든지 이런 업무를 했는데, 이게 사실 불법이죠. 국정원 내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가 터지니까 아마 꼬리 자르기식 나는 어떤 그 테크니션 한 사람한테 뭐 감찰이든 보안 수사든 이런 건 강한 압박이 들어왔고, 그걸 평소 때 충성심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많았던 직원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죽어야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지금까지는 뭐 설득력을 좀 얻고 있습니다. 뭐 저 팀에서 하는 일을 옆에 팀이 아는 경우도 드물죠. 네. 예. 물론 이제 코어하는 경우도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분은 직접 이제 그 스파이 활동을 하는 IO가 아니라 정보 요원이 아니고 기술자라고 한다면, 이 기술자가 단독으로 뭐 이렇게 도청에 필요한, 도감청에 필요한 이런 그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누군가가 야, 이런 거를 한번 하려고 하니 기술적인 것이 가능한지 알아봐. 예.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나라가 아닌, 그 뭐랄까, 나중에 들통나더라도 절대 그럴 소지가 없는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 이랬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수소문 끝에 나나테크의 허선구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접촉을 했고요.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직접 어떤 사찰 대상 타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을 타깃팅을 해서 저 사람의 뭐 PC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감청해야겠다는 선택
채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업무 협업, 코업을 받아서 실행해 주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국정원이 같이 협업했던 뭐 그런 것들은 다 국가 정보라고 하고 감추면서 이분 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돌리고 조직적으로 자료들을 은폐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협업 상태로 이제 의뢰받은 이제 업무를 갖다 처리를 하면서 이거는 대북 공작원을 해킹하는 용이구나. 이거는 내국인 용이구나. 이거를 확실히 분간할 수 있는 위치인가요? 의뢰 받았을 때는 아마 모르겠지요. 예. 의뢰를 받고 그걸 실행하다 보면은 그 사람 타깃팅에 대한 뭐 신상이 나올 테고요. 중국에 있는 내국인인지, 미국에 있는 뭐 저명한 박사인지, 한국에 있는 뭐 조선족 동포인지 정도는 나올 테니까 작업을 실행한 내용을 자기한테 의뢰했던 부서에 갖다 줄 그 과정에서는 이 타깃팅이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어느 가능성이 정도는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초기에 불거진 일단 의혹하고 연관시켜 보더라도 지금 이제 그 한국의 이제 국정원 5613 부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태리 해킹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들이 카카오톡 가능하게 예. 해달라. 갤럭시. 갤럭시 뚫을 수 있냐. 예. 계속 업그레이드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SK 브로드밴드,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KT와 접촉한 네. 뭔가의 흔적도 조금은 네.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정도 국정원에서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테크니션이라면 사실은 이 일정 부분 실력은 분명히 담보되는 예. 뭐 그런 사람일 텐데 이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측은 누구든지 가능한 충분히 거니까요.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불법을 넘나든 국정원의 행위에 대한 네가 책임을 상당히 져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꽤 받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긴 하고. 일단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은 사건이 터지고 한 나흘 동안 잠을 못 잤다고. 잠을 못 잤다. 예. 거의 그건 사실 잠을 못 재우면서 감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고문 아닌가요, 고문? 일단 이런 부분이 일단 국정원은 뭐 전화로만 몇 개 물어봤을 뿐이지 감찰이나 직접 대면 보안 수사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심한 압박감에 휩싸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전에 자료를 지웠는지는 결국 언론인이나 아니면은 뭐 야당 정치인이나 파헤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려면은 결국은 검찰 수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있어야지. 근데 마티즈는 차가 다르다. 예. 이게 이제 논란이 확 불거져 나오면서 야당에서 정치적인 공방을 갖다 시작을 했는데 예. 실제로 실험까지 해본 결과 마티즈는 절대로 바뀐 차가 아니고 그 차가 그 차 맞다. 예.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럼 어디까지 취재가 돼 있습니까? 그게 사실 그 네티즌들이 의혹을 먼저 제기를 했고요. 그 자살한 임모 가장이 발견된 용인 자그마한 그 논두렁 거기서 차량이 발견됐을 때 그 차량 상태와 그 위치로까지 가기 전에 집에서 나와서 자살 장소까지 도착하기 1.4km, 2.4km 전에 CCTV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CCTV를 찍어서 그 동선으로 우리 임 과장이 이동을 해서 자살을 했구나. 근데 이 CCTV 영상이 현장에서 발견된 마티즈 차량과 다르다는 의혹 제기였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번호판이 녹색인데 흰색으로 찍혔다. 번호판이 구형인데 신형으로 길쭉한 모양이었다. 뭐 안테나가 있는데 여기서 안테나 안 나왔다. 이제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이제 경찰이 맡는데요. 경찰은 당연히 그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고요. 어제 아침 6시 20분쯤입니다. 이제 임 과장이 지나갔던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구간에서 150만 화소 뭐 고화질 카메라로 찍었는데 30몇만 화소인 그 CCTV 저화질로 찍었을 때는 빛 간섭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바뀌는 듯한 현상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150만 화소의 그 고화질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계속 녹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 간섭 현상일 뿐이지 차량 바꿔치기는 아니다. 라고 이제 경찰은 적극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제 브리핑을 한 이후에 이걸 그래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사진을.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는 좀 듣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오픈은 안 됐는데. 네. 단독이네요, 그러면. 이게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방송해야 되겠는데 이거. 네, 일치한다고 그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실험한 내용이 일치한다는 국과수 결과가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기관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신속하게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정부기관들이 뭘 하면 그렇죠. 자꾸 지금 이제 마티즈 사실은 저는 만약에 그 차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일단 숨진 변사체는 그 신원 확인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사실 누가 다른 사람이 거기에 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았다면은 차가 바꿔치기 됐든 뭐든 저는 그게 중요한 그건가?
그 근간에는 그러니까 하도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까 타살 의혹이 있는데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불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재밌는 얘기 잠깐 말씀해 드리면은 지난해 가장 우리 한마디로 뜨겁게 달궜던 게 세월호. 이후에 이제 유병원, 유병원. 그렇죠. 회장이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잖아요. 유병원 시신이 진짜냐 아니냐 논란도 거세게 일었었죠. 그렇죠. 지금도 아직까지 뭐 그런 아직도요? 뭐 이제 전부터 훨씬 전부터 사체가 있었다. 뭐 네, 그렇죠. 발견된 뼈 길이가 실제 키보다 작다. 뭐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경찰이 수사를 한 내용이고요. 변사 사건이니까 작년에 경찰청장이 이성한 청장이었는데요. 한번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체가 발견되고 유병원에 맞다고 국과수에서조차 발표를 했는데 조카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조카한테. 삼촌, 그거 유병원 아니라니까. 삼촌이 이제 경찰청장인데 이제 조카조차 믿지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삼촌은 그랬을 거야. 그걸로 조카다. 근데 좀 뭐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정록색약인데 실제로 밤에 모든 파란색 신호등은 저는 다 형광등처럼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색과 흰색이 빛의 간섭에 의해서 특히 새벽이나 밤같이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늘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니까라고 하는데 참. 근데 이제 그러면 범퍼나 안테나의 문제는 완전히 이건 의혹이 아닌 거예요? 150만 화소로 찍어봤더니 동일 차종을 같은 차종은 아니었고요. 1999년도에 생산된 동일 차종을 찍어봤더니 고화질로 찍었을 때는 선명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화질 카메라에서는 빛 번짐이나 뭐 화소가 떨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길쭉해 보였다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제가 직접 봤는데 길쭉해 보이지는 않고 색깔은 변하더라고요. 근데 신형 번호판처럼 길쭉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억지로 저희가 억지로의 따옴표를 치고 작은 따옴표를 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 왜 저기 무슨 그 뺑소니 사건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CCTV에 찍힌 차를 찾아라. 기사대가 막 이제 했는데 처음에 그게 BMW였다. 뭐 이러다가 막 쭉 그러다가 이제 사실 나중에 윈스톰인가 막 그 차로 그런 거 보면은 사실 CCTV 저화질 같은 경우는 보이는 대로 믿기에는 좀 사실은 뭐 의혹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 뭐랄까요, 이 불신의 단초들을 양산해온 정권이고 국정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심하게 의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마티즈를 제2의 천연함으로 보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면 국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작전을 짜서 좀 덮고 싶다라고 해서 마티즈를 갖다가 뭐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면 중간에 뭐 그 사람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이용해서 뻔히 드러날 짓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했다면 더 철저하게 했겠지. 국정원의 15년 차? 뭐 20년 차. 팀장급에 가까운 그런 정도면은 사실 연봉이 뭐 7, 8천 이상? 찾아봤는데 지방 군수 정도랑 같은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법 이제 고액 연봉 받는 이제 직원일 텐데 그것도 20만 킬로나 뛴 마티즈를 1999년형 마티즈라고 하니까 꽤 뛰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검소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자꾸 의혹들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조차 다 의혹의 이제 단초가 되는. 자살이라면 사실 이게 핵심인데. 왜 혼자 이렇게 떠안고 죽었을까? 이제 거기다가 유서에 나온 얘기들 속에 또 의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흠잡힐 만한 일을 안 했다는 게 지금 이 양반의 주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삭제하고 왜 죽어야 됐냐고요. 오히려 그게 떳떳함의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제일 큰 의혹 중에 하나죠. 정치적인 외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자, 딱 공개하고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과하시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뒷얘기들은 나온 게 없나요? 역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추정은 가능합니다. 추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심한 압박감. 근데 이분이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되게 로열티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조직이 날 보호해주지 않고 사건이 이렇게 일파만파 확산되니까 오히려 날 감찰 대상으로 올려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다 분노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로열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차라리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잠도 못 잔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충성심이 높은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부 교수들도 국가정보원이라는 장기간 그 굉장히 폐쇄된 곳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이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심리학 심리적으로. 교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군인은 군인 나름대로 그런 심리적인 특성 물론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아니 근데 있는데. 지금 국정원 이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이런 식의 자살, 실질적인 자살 또는 자살 시도 이게 좀 처음이 아니죠. 처음이 아니죠. 예.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예. 근데 좀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좀 유사한데요. 그 우리 최근에는 지난해 3월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탈북자 출신인 간첩 서울시 조작 공무원이 사건.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지난 정권 입장에서는 이걸 안보 의식 고취로 활용할 좋은 소재였고요. 실제로 그렇게 한 정황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유우성 씨가 이제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그 중국 국경의 기록이 국정원 직원과 그 협조자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렇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시작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그 국정원 소속 주선양 부총영사 권모과장이 이분도 한 4급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와서 그 하남시 쪽의 모 중학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는 거기서 끝났고요. 더 이상 나가지 못했고 의식을 회복했는데도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인다라는 게 국정원의 발표였고 그래서 임성원식 드라마였죠. 네. 그래서 더 이상 검찰 수사는 나가지 못했고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조금 더 된 사례인데 저희 1997년에 우리 15대 대선 때 김대중 당시 후보를 어떤 색깔론을 입히기 위해서 뭐 북풍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걸 조작한 당시는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이었던 권영애 씨가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할복을 시도했죠. 그런 사건도 있었고 2005년에는 그 도감청 미림팀 팀장이었던 공은영 씨도 자택에서 뭐 나라를 위해서 비밀을 끝까지 갖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칼로 배를 그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니 뭐 일본 사람들이 왜 칼로 배를 그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무라이야? 이런 앞에 제가 지금 언급한 부분들은 뭐 자기들이 수사 방해, 그러니까 수사는 다 공통점은 수사는 다 멈췄습니다 거기서. 근데 수사 방해 목적이 있었든 없었든 모르겠지만 결과는 좀 수사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사건도 이번 그 임모 가장 자살도 수사가 이제 아직 시작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좀 내가 국정원을 위해서 더 이상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자살한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성심과 더 견디지 못한 압박감, 자괴감 때문에 목숨을 끊은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충성심의 발로였느냐 아니면 그 어차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질 게 틀림없는 상황이니 자포자기. 뭐 그런 그 막다른 그 절벽에 이르렀을 때 선택한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다 까고 죽었을 때는 지금 딸이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뭐 내부 고발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가족들이 이제 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이제 힘든 생활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차라리 어차피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나한테 덮어 씌워질 거라면 가족들한테는 민폐를 안 끼쳐야 되겠다. 설마 이 정도 하면 내 가족한테는 뭐라고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나는 죽음으로 내 충성심을 마지막까지 증명할 테니 케어해다오. 그런 신호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충성심이 강했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제 왜냐면 4일간 동안 특별 감찰을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단독으로 난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건데 그럼 누가 지시한 사람과 공유한 책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아닌 상태에서 이 기술자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특별 감찰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네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런 조직적 뭐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충분히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심리적 압박은 압박인데 예를 들면 김갑수 대표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론을 했던 그런 쪽의 압박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유서에 있는 정도 그 정도 성격의 압박일 것이냐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검찰 수사를 한다 그래도 얼마나 드러날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문제는 지워버린 행위. 거기에 담겨있는 기록들을 지워버린 행위. 과연 이것이 국정원의 비리 의혹을 확실하게 비리로 증명할 것이어서 지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별볼이 없는데 그걸 왜 지웠느냐 이제 이 문제를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문제냐 이것도 역시 문제고요. 아니 근데 그 보도에 따르면 저희들이 지금 국정원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삭제 권한이 없었다. 예. 그렇죠. 뭐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는 어제 안철수 의원하고 그 신경민 야당 예. 정보위 간사가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그 지난 4월에 예. 그 현 위치에서 보직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또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보위 간사와 뭐 저희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은 국정원에서 이제 팩트로 확인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삭제를 했는지, 그러니까요. 어떤 이유로 삭제를 했는지, 혼자만의 판단이었는지, 어떤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좀 거기다가 밝혀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의문이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삭제했던 것을 국정원 측에서 이제 100%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발표했다가 그 다음 날에 다다음 날에는 복구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 나라의 정보를 총괄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내놓는 해명들이라고 볼 때는 너무 어설픈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오늘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통합 뉴스룸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룸을 운영합니다만은 박지원 기자나 박지원 기자의 밑에 있는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예. 제가 뭐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라고 해도 만약에 지우겠다고 한다면 예. 내가 지워라고 말도 못하지만 국장을 불러서 이거는 차라리 기사를 갖다 삭제해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 국장은 보나마나 박지원 기자와 박지원 기자 밑에 있는 실제로 기사를 쓴 기자를 불러가지고 야 이건 아무래도 지우는 게 맞겠다고 의견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우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다시 보고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지워 그러면 지울 건데 아무리 자살을 각오했다고 하지만 이 담당자 한 사람이 자 지우자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20년 동안 국정원에서 이 테크니션 활동을 한 분인데 삭제가 된 부분이 복원이 돼도 좀 웃기지 않나요? 이분이 복원될 걸 예상하고 단순하게 뭐 딜리트 삭제 정도 하진 않았을 텐데요. 뭐 이레이저로 이렇게 쭉 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예. 그래서 아마 어떤 근거로 100% 복원이 가능하다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현장 조사는 뭐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정권 초에 그 국무총리실 산하 예. 그 공무윤리관실인가요? 거기서 네, 민간인 거기서 사찰을 민간인 많이 사찰할 해서 때. 김종희 그때 당시에 이제 증거를 지운 게 디가우징이라잖아요. 디가우징. 제가 네. 그때 검찰을 출입할 때인데 디가우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 알려진 사건도 그때를 계기로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자력으로 지우잖아요. 예. 자력으로 지우면 이제 100% 복구가 안 됩니다. 물리적 파괴를 하면은 증거 인멸이라는 내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흔적을 남긴 거기 때문에 물리적 파괴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디가우징이라는 자력을 내고 하드면 그대로 남겨놓는데 디가우징을 했으면은 이걸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거라는 보안 전문가들이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가우징을 했든 그냥 단순하게 딜리트를 했든 전자라고 하면은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 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디가우징까지 하면서 하드까지 전부 그냥 그렇게 만들면서 그걸 지워야 했느냐. 이건 아직까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얘기인 거고. 그렇죠. 또 딜리트를 했다면은 아니 그거 금방 누구나 복구될 수 그 정도의 기술자라면은 복구될 수 있건 알 텐데 그거를 복구하고 우리는 절대 내국인을 사찰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목숨까지 던져야 되느냐. 그 어떤 거라도 사실은 쉽게 우리가 수긍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저희 때라고 얘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과거에는 디가우징으로 다 방송한 테이프를 지웠어요. 요새는 안 쓰지만 그 릴테이프 같은 경우 카세트 테이프도 그렇고 데다가 그러면 이제 아예 초기화. 그렇죠. 초기화지. 그럼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완전히 지워지면 소리가 거의 없고 조금 덜 지워지면 이런 소리만 이제 남아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비슷할 텐데 그 릴테이프 차라리 불에 타면은 불에 덜 탄 부분은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디가우징하면 찾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삭제 뭐 이런 행위들이 이제 저희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누구나가 예측했던 것처럼 이 연관된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빛의 속도로 아마 삭제되고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삭제했는데 그 삭제와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해서 다른 해명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삭제된 게 지금 차를 폐차시켰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폐차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바로 폐차가 이루어졌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의혹이 가짜 차 아니야? 뭐 차가 바뀐 거 아니야? 중일 때 폐차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는 경찰이 보통 이렇게 이제 병사 사건이 있을 때 물론 이게 이제 국민적 관심을
한꺼번에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청 내부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뭐 매우 높다고 봅니다. 폐차의 그 결정 그렇다도. 여부는 네. 경찰보다는 유가족이 결정을 했을 텐데 만약에 유가족이 왜 그렇게 빠른 폐차 결정을 했는지 예. 뭐 모종의 뭐 어떤 뭐 제안을 받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건을 뭐 지금 마티즈 차량 바꿔치기 의혹 이걸 취재하면서 좀 느낀 게 예. 경찰이 친절해도 너무 친절합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마치 예.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지난 대선 전날 그 저기 뭐냐 국정원 댓글팀 그 저기 작업하는 오피스텔 방문했을 때 예. 정말 빛의 속도로 아 그런 사건과 관련이 없다. 경찰이 너무 친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대대적인 그런 작업들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며칠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이제 그러게요. 일반적인데 더군다나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이게 자살 사건으로 하고 종료를 했다라고 이제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이제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집에서 5시에 나왔다는데 10시 몇 분에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5시간 너댓 시간 동안에는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누가 무슨 전화 통화를 했는지, 뭐 저 같은 사람도 가끔 이 정치적 사안으로 저기 검찰에 불려가면은 통화 기록부터 해서 별걸 다 뒤집어 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했죠. 마티즈에 혹시 후방 카메라, 뭐 전방 카메라, 이렇게 블랙박스라도 있고 뭐 1999년형이라고. 없나요? 아, 일단 통화 기록은 자동차가 당연히 없어서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변사 사건에서 이게 타살의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화 기록은 당연히 이 사람이 누구와 통화를 했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까봐야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되고. 일단 경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 유족들이 자살로 결론을 지었고 또 뭐 그 이상 저희가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고 자살을 수긍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유괴 사건이나 아니면 비슷한 사건에서는 당연히 까야 되는데 유족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깔 필요를 못 느꼈다라는 게 경찰의 지금 해명. 그러니까 자살 변사 사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자살이라고 분명히 이제 유서를 네, 남기고 유서를 남겼고. 거기다가 이제 번개탄이나 이제 연탄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동의를 하고 하면은 뭐 절차를 갖다 얼마든지 밟을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이 사건에서 이렇게까지 빛의 속도로 처리한다는 거는 빛의 속도로 실수인 처리된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의 사례를 간단하게 언급하면요. 이 임모 과장이 그 행방불명 돼갖고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인 남자가 뭐 부부싸움을 해서 가출했다라고 하면 경찰이 그 신고를 받으면은 바로 경찰을 출동시키거나 위치 추적을 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며칠 기다려보세요. 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줌마 좀 보통 기다리고 여대생이나 싶다 밤에 실종되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당장 위치 추적을 하는데 성인 남성이 건장한 성인 남성이 이렇게 실종됐다고 했을 땐 바로 위치 추적을 하고 출동을 하지 않는데 요번에는 뭐 5시간 만에 출동을 하고 어떻게 자 출장 갔다가 새벽 4시에 들어왔는데 우리 와이프는 뭐 신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근데 저는 제일 그 뭐 의심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그 새벽 나오기 그러니까 그 앞에 4일 동안 특별감찰이라는 것들을 받을 때 특별감찰 대상으로 이 사람이 지목돼서 계속 이 사람이 겪게 됐을 그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계속 이제 재현해 보는 것.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나는 거기에 저기 희생양을 만드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항명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나 하나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버틸 수 있었겠느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봤자 결국은 나 하나로 꼬리를 잘라버릴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그 절벽 앞에 선 기분을 느끼지 그 않았을까. 압박감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직 공개 안 돼. 예. 어디 또 언론사에서 단독이에요? 공개 안 돼. 오늘 부분을 이게 많이 지금 나온다. 아무래도 제가 CBS 기자고 노컷 기자인데 예. CBS의 또 다른 플랫폼인 스타가토에 출연을 했으니까 이 부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빈소 취재를 하면서 그 유족들을 만나진 못했는데요. 이분이 고향이 이제 익산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을에 저희 취재진이 찾아갔습니다. 주민들을 만났고 뭐 이장님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주민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어머니는 황모 여사한테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 전화가 와서 이건 제가 주민 워딩을 옮기는 겁니다.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할게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4일 동안 심적 고통이 컸는지 그 주민은 황모 여사 그 어머니께서 아예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리고 주민도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그 임모 과정이 얼마나 심적 고통이 컸고 갈등이 있었는지를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원래 조직 윤리가 잘 작동하는 곳이라면 또는 이제 상식적이라면
그 지시하고 이런 이제 행위 전체를 지시하고 이렇게 뜬 그 책임자가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그리고 내가 당사자니까. 뭐 이러는 건데 이 양반을 특별감찰 대상 그 이외에 지금 누구나 감찰받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예. 아직까지. 예. 이 양반을 했다는 거는 자기는 직접적으로 누군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거구나. 노원의 압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결국은 내가 택할 수 있는 건 개겨봤자 버텨봤자 결국은 나로 덮어 씌울 거고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개겼을 때 남을 사람들 우리 가족과 이런 사람들이 겪게 될 그 딸에게 굉장히 애틋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딸 가진 사람들 우리 딸 바보들의 그 심리들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더군다나 육사에 다니고 있는데 딸의 앞길이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다른 직종도 아니고 군에 몸을 아프네요. 담게 된다면.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건 심리적으로 일종의 뭐랄까요? 조직적 타살?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식에 의한 추론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예. 이게 또 여야가 달라요. 야당은 청문회부터 빨리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자리에 앉혀서 끌어내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또 여당은 국정원 현장 조사부터 빨리 갑시다라고 해서 또 이거 갖고 티격태격 오래 끌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어느 쪽부터 해야 될까요? 둘 다 한꺼번에 하면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국정원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 정치권이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늘 일관됐죠. 일관됐고, 그러니까 뭐 이 국정원을 제3자로 두고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자. 이 진실을 파헤치는 게 실제로 더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상식들이 투여될 여지가 없는 상태로 늘 모습이 이제 연출돼 왔었는데 이번엔 예외가 아니죠. 야당은 국정원을 어쨌든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그 투기까지 만들어서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 의원까지 징발해서 위원장으로 앉힌 상태에서 했는데 그 30가지의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 개도 아직은 안 줄 수 왔다고. 없다. 뭐 주겠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주겠어요? 그걸 요구한다고 줄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료 제출 거부하고 이럴 때 그 제3자인 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구린 게 있으니까 안 주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저 압박을 좀 해야 진실에 좀 실체에 다가설 수 있을 텐데 늘 그럴 때 그 뭐랄까요 전가의 보도로 등장하는 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경찰로서는 일단 변사 사건의 수사가 끝나면은 더 이상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없는 거겠죠? 없죠. 예. 변사 사건이 경찰로서는 마무리되면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업무를 맡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검찰 수사를 어제 야당 의원들이 했으니까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근데 이 변사 사건 이외에 처음에 이 사찰 의혹이 이제 해킹 의혹이 터졌을 때 강신명 청장이 이례적으로 예, 맞습니다. 아주 상당히 신속하게 이거는 위법입니다라고 그러니까 했다면 사실이라면 위법이다. 아니 나중에 상당히 강 청장이 좀 이게 뭐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당일 그 14일이었습니다. 예. 정보위가 오후에 열린 좀 예정돼 있고. 놀랬어요 좀. 당황했겠어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강신명 청장과 이제 티타임을 잠깐 개인적으로 할 시간이 있어서 청장실에 올라갔고요. 올라가서 그날 아침에 경향신문이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나나테크 허성구 대표와 이탈리아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보면은 폴리스 디파트먼트도 있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보도가 나오니까 일단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수사당국, 공안당국이 모두 이 해킹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좀 약간 확대되는 분위기여서 제가 당연히 강신명 청장한테 물어봤고요. 어떻게 된 거냐? 폴리스 디파트먼트. 우린 절대 아니다.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왜 아니냐면은 이건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경찰이 쓸 수 없다. 그 한 사람을 한번 속이는 과정을 거치는 툴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현재 비밀보호법 위반이죠.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쓰면 실정법 위반이다. 경찰은 절대 안 썼다. 발언이 좀 셌습니다. 당연히 기사화했고 그 다음날 여러 조간에서 일면에서 다뤘는데요. 근데 그날 이게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 가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요. 경찰 수장의 발언이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뭐 BH로부터 사이드로 좀 자제해라. 라는 그 신호가 왔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자제 아닌 사람이 어디서 다 누구 집 자식이지 다 자제지. 사람들이 진짜 말이야. 근데 어쨌든 뭐 이 강신명 청장의 이 발언으로 경찰은 더 이상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효과는 있었고요. 허성구 대표도 자기가 영업을 좀 잘해보기 위해서 폴리스 디파트먼트를 언급한 거다. 뭐 이런 인터뷰. 근데 지금 그 사람은 해외 나가 있는 거 그 아니에요? 사람도 지금 캐나다에 삭제됐죠. 가 있죠. 캐나다에. 자삭했죠 자삭. 캐나다로.
자삭이 뭐예요? 자진 삭제. 아, 자진 그 사람도 지금 자진 모든 삭제. 것들이 삭제되고 있는데 본인도 자삭한 거예요. 자삭하고 캐나다로 가버린 거죠. 예, 지금 뭐 딸 출산 때문에 뭐 갔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어떤- 지우고 세상을 떴고, 네. 한 사람은 입을 닫아버리고 캐나다로 떴고. 근데 그 허선구 대표의 진술 속에 굉장히 또 이제 유의미한 얘기가 있어요. 저기 절대 내국인은 안 했다고 이제 그동안 얘기 왔는데 이 양반이 중국에 있는 내국인들을 내국인. 겨냥했다. 근데 그렇다면 그건 엄청난 실정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강 청장이 겪은 거랑 똑같이 와 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말을 좀 바꿨죠. 중국의 중국인, 예, 말을 바꿨죠. 중국에 있는 중국인을 또 바꿨죠. 그러니 이 이제 뭐야 누가 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럼 다시 이제 또 돌아오는 게 그럼 검찰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데 검찰을 지금 누가 믿을 수 있냐고요. 근데 이것도 시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해킹팀, 그 이탈리아 해킹팀의 해킹돼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IP가 3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국내 IP가 SK텔레콤이고요. 근데 이게 누구 IP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국인을 사찰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인물이 이제 밝혀지면은 국정원 말이 맞는지 아니면 야당 의원들 말이 맞는지 명확해질 텐데 이게 검찰 수사가 시작돼서 수색 영장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면은 자동 삭제되는 삭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뭐 시기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자, 과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어떤 수사팀을 꾸릴 것이냐, 이걸 안기부 그 국정원 문제니까 공안부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외사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변사 사건이고 또 뭐 비리 사건이니까 또 다른 파트에 넘길 것이냐, 과학 수사를 할 것이냐. 근데 복잡하긴 한데 아마 검찰 수사는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어느 팀에 맡기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합동 수사팀을 꾸리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 그 문제는 조금 지켜보면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이해되는 것도 거의 없지만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자기가 지금 이 나라의 이제 그 최고 이제 통치자인데 예? 법적으로. 근데 국가정보기관에 아주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은 안타깝다라고도 하든지 또는 뭐라고도 하든지. 왜냐면 자기 직속 기관이거든. 그죠? 뭔가 한마디는 해야죠 진짜. 그러니까요.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엄청 세게 나오네. 이야. 아,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오늘 숨겨진 면모를 경찰청 정보는 아니겠지. 아니 근데 그 굉장히 설득력인데 확 뜨는 순간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유승민만 없어지면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까지의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 또는 정치권에서의 청문회든 그것이 현장 조사든 이루어지는 대로 스타카토에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속기관이다. 더군다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국정원이 거부하고 버티면은 압수수색을 들어가기는 정말 힘들고 그렇죠. 증거물을 갖다 압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국정원이 책임을 물을 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국민 앞에 다시 건강한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고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국정원이 받을 만큼의 조사와 수사를 제대로 받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부정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법무부 장관 출신인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거는 나서셔야 됩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아마 의사를 갖다가 전해야 될 겁니다. 우리 변 기자님은 참 긍정적이야, 마지막에 늘 이 대목에 와서 뭐랄까 나는 우리는 그래도 중립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말들기는 알리바이 만드는데 그러면은 너무 노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쓰러워요. 그러나 그래야만 합니다. 이게 당위성이고 명분, 대의 명분에 관한 얘기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얼마나 못 가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박지원 기자 나와서 정리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시니까. 고정시킬까요? 고정?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고정하십시오. 변 기자님 고정하시고. 단독으로는 몇 개나 오늘 밝혀주셨어요. 단독이 3개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은근히. 예. 소소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 오늘 박지원 기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스타카토 제43회 1화는 국정원의 해킹 의혹이었습니다. 사실 풀리지 않은 것, 접근하지 못한 것도 많은데 담당자들은 세상을 뜨거나 해외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또 삭제될 위기에 놓여 있는 많은 증거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데 아무튼 스타카토는 열심히 저희 취재기자들과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